안녕하세요. 수혜성형외과 강민석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가지 코 재수술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나는 코 수술이 필요할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재수술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 수술도 눈성형처럼 굉장히 대중적이 되면서 코 재수술에 대한 수요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일단 코 재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 원인에 맞게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흔하게 재수술을 하게 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한 재수술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재수술도 예쁘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첫 수술도 미래를 예측해서 재수술이 필요 없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수술의 흔한 원인 첫 번째로는 얇아지는 코의 피부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연골 지지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콧대나 코끝을 너무 과하게 높이게 된다면 콧대 피부가 얇아지면서 실리콘 보형물의 경계가 보이게 되겠고요. 코끝에는 예전에 대놨던 연골의 경계나 혹은 실리콘의 경계가 보이게 되겠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을 고어텍스 보형물로 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콧대 경계가 정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코가 살짝 휘어 있는데 경계가 보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티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45도 각도에서 보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형물 경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에 연골 경계가 보이면서 코끝이 뾰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달라 하고 오신 환자분이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콧대 보형물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경계가 훨씬 덜 보이게 만들어 드렸고, 코끝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도 경계가 비치지 않게 최대한 견고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연골을 지지해 주어서 코끝을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콧대와 코끝이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티나던 콧대 보형물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휘어 보이던 콧대도 해결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경계가 훨씬 덜 보이는 게 보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인도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직반 라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수술의 흔한 원인으로는 흡수된 연골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코 모양이 예뻐요. 코끝과 콧대의 조화가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흡수되지 않는 인공물질인 실리콘과 흡수되는 연골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면서 매부리코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연골이 얼마나 흡수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코끝이 떨어지면서 정면에서 코가 길어 보여서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징징이 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해결하고 싶다 하셔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45도 사진이나 측면 사진에서 봤을 때 이 코끝 떨어짐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매부리가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떨어지면서 보형물이 매부리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앞두고 코를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서 저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추후에도 코끝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은 살짝 낮춰드리면서 끝은 조금 더 잘 떨어지지 않는 재료인 자가능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최종 모양을 예측해서 수술 후 초기에는 코끝이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코라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길어 보이는 게 확연히 좋아지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징징이 코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졌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 굉장히 예뻐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조금 화려한 느낌의 라인을 원하셔서 조금 더 코끝은 날렵하게, 콧대 라인은 직반 라인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술 후 사진이 4개월 차 사진인데 4개월 차 정도면 어느 정도 흡수가 일어난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코를 예측해서 수술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흔한 원인으로는 예전 수술법으로 수술을 하신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예쁜 코 라인 아니면 이미지에 맞는 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코를 높게 만들자 이런 컨셉의 수술이었기 때문에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이 많이 행해졌었어요. L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코끝을 높이게 됐었는데요. L자 실리콘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일단 실리콘은 굉장히 낭창낭창한 보형물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해지면 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떨어지게 되면 실리콘 보형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원래 구조물들까지 변형시키는 일도 생기고요. 심하면 코끝을 보형물이 뚫고 나오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콧구멍 모양이 좀 뾰족하게 많이 눈에 띄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시죠? 오른쪽 콧구멍 안에 몽우리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삐져나온 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CT 사진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보형물이 주저앉으면서 원래 있던 연골을 밀면서 이 연골이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연골이 점막을 뚫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코끝이 살짝 들려 있으면서 전체적인 라인이 좀 뭉툭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면들도 같이 개선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술 후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뾰족하게 보이던 콧구멍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옆으로 벌어져 있던 연골들을 예쁘게 중앙으로 모아서 묶어줌으로써 콧구멍 모양을 개선시켰고요. 45도 각도입니다. 몽우리로 나와 있던 연골 조직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다시 말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뾰족하게 위로 올라와 있던 콧구멍이 자연스럽게 바로 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콧대, 코끝 이어지는 라인도 훨씬 더 매끈하고 여성스럽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 재수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적절한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수술부터 이런 흔한 원인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리뷰를 통해서 비슷한 코를 가지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원인과 본인 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코 재수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프리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